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자, 최대 최소 정리. 자, 이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게 끝난 이후에는 사이값 정리와 기출문제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최대 최소 정리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럼 이 2차 함수가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에서 자,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닫힌 구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직접 찾아볼까요? 자,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해서 2까지, 자, 여기까지를 구간으로 설정한 상태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끝점과 오른쪽에 있는 끝점 일단 하나씩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찾아주면 됐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점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1이 나오죠. 그쵸?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은 자, x값이 2일 때 y값은 4가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이 그래프만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은 바로 이 점. x가 2일 때가 가장 꼭지점이 높았죠. 꼭지점이 아니라 x가 2일 때 함수값이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에 x가 0일 때 함수값이 제일 작았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x가 0일 때 최소값 0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는 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되죠.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열린 구간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간이 현재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두 개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점도 포함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 이 점도 지금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우리 노란색 부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양끝점과 꼭지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찾아볼게요. 자, x가 0일 때 최소값 갖는 거는 보이죠? 그래프에서. 자, 최소값 0을 가져요. 자, 그 점이 바로 이 점이죠. 자, 근데 이제 최대값을 찾을 건데, 자, 왼쪽에서는 최대값이 x가 2일 때 최대값이 4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x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x가 2일 때 함수값 4를 우리는 갖지 않아요. 왜냐면 이 2라는 값 자체가 정의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보다 아주 작은 값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보다 아주 작은 값인 a라는 점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2랑 아주 차이가 근소한 i를 선택을 했어요. 이런 점을 선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점과 2를 평균을 내면, 자, a 값과 2라는 값을 평균을 내면 그 사이에 또 값이 하나가 존재하죠. 자,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을 정해주면 이 값이 그럼 최대가 되냐? 자, 그렇게 정했을 때 그럼 이 값과 2라는 값의 또 평균을 계산해주면 점점점 값을 키울 수가 있겠죠. 즉, 제가 어떤 값을 선택하든지 간에 제가 어떤 값을 선택하든 4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로 4가 되진 않아요. 자, 따라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자, 여기서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일반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나 최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본 거죠. 자, 근데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반드시 자, 연속일 때. 자, 여기서도 지금 함수가 연속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서도 함수가 연속이에요. 자, 근데 함수가 연속일 때에는 자, 이런 조건이 성립합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갖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선생님과 간단한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아니면 유리 함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로그 함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었죠? 자, 양 끝에 있는 점. 자, 대신 닫힌 구간일 때예요. 자,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양 끝에 있는 점을 먼저 찾아봐요. 그리고 꼭지점에서의 x 좌표 이렇게만 찾아보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즉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양 끝점과 그리고 꼭지점의 x 좌표만 대입해 보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함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 단일 구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자, 양 끝값만 대입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 x가 0이 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그런 값이 존재하게끔 설정해버리면 연속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일 때는 유리함수에서는 양 끝점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자, 양 끝값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자, 여러분들이 문제 직접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2번 다 풀어봤나요? 자,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여기에 있는 함수 자체를 우리 양끝값과 그리고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자, 먼저 이 식이 다항함수죠. 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그래서 함수 fx는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에서 연속이죠. 자,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랑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라는 것을 변형해 보도록 할 건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먼저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을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완전제곱식꼴로 하기 위해서 뭐 했었냐면 여기 있는 값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었죠. 그래서 여기 절반의 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빼요. 자, 그리고 플러스 1을 남겨뒀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절반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마이너스랑 만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은 어떻게 구하죠? 자, 꼭지점은 여기 있는 거 부호 바꿔서 1,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니까 1,2가 바로 꼭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위로 블록인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1,2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y는 2라는 점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자,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해서 쭉 그려가지고 x가 2일 때 자,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좀 잘 그려져 있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우리는 최대랑 최소를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해주면 자, 여기 마이너스 1 나오죠? 플러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만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게 돼요. 그쵸? 그럼 최대값은 x가 1일 때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값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 있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개의 점만 찾으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의 x 좌표. 이렇게 3가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f-1을 먼저 계산할게요.
자, F-1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인 F1을 계산해볼게요. 자, F1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고 2만 남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F2를 계산해볼게요. 자, F2를 계산하면 여기 꼭지점, 자, 다시 여기 있는 양끝점.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죠. 두 개 사라지고 1이 남죠. 그쵸?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자, 여기서 최소값. 이렇게 찾고, 여기서 최대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나눠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구간에서는 바로 연속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부터 5까지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 내에서도 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왼쪽보단 더 쉬웠어요.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먼저 X축과 Y축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 X축의 방향으로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원래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었으니까 이쪽과 이쪽 부분에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자, 이런 형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돼요? 자, 그러면 1과 5를 체크해 주니까 x가 1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포함하게끔, 그리고 5일 때는 여기를 써서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최대 최소를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죠. 자, 최대값 얼마를 갖죠? 자, 최대값은 x1일 때 대입하니까 2분의 3이 되죠. 최대값 2분의 3을 가져요. 자, 그 다음 최소값은, 자, x가 5일 때를 최소값으로 쓰고 싶은데, 자, 여기 보니까 5 포함되지 않죠? 자, 5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최소값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귀찮으면, 자, 이 양끝값만 비교해주면 돼요. 자, 닫힌 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했었죠. 자, 그래서 1과 5가 바로 최대 최소가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5를 포함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x가 1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일 때에는 함수값이 자 2분의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 x가 5일 때에는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닫힌 구간이라 가정했을 때 자 여기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더 크니까 여기가 일단 최대가 돼요. 그쵸? 최대값 2분의 3을 갖습니다. 자, 근데 여기 2분의 1일 때가 원래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찾아줘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바로 사이값 정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간단한 예를 보기 전에 조금 더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동차를 타고서 자, 여기를 시간이니까 t라고 쓰고 여기를 속력이라고 v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국도에서 그냥 운전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출발을 해서 쭉 이동을 하다가 속력을 쭉 살짝 올렸다가 살짝 멈춘 다음에 다시 속력을 쭉 올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쭉 올라가다가 자, 정지선을 보고서 갑자기 쭉 브레이크를 잡고서 이런 식으로 속력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0초가 걸렸다고 했을 때 10초 너무 짧은가요? 자, 20초라고 할게요. 자, 20초가 걸렸다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최대 속력이 그냥 예를 들어서 60km라고 해볼게요. 자, 60km가 최대 속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 여기 출발점은 0km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력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선생님이 60km와 0km 사이인
30km 지점을 자, 속력을 30km/h로 움직였을 때가 있었을까요?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속력이 40km였을 때 또 존재할까요? 자, 제가 0km부터 60km까지 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갔어요. 그쵸? 자, 그러면 반드시 속력이 30km인 구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제가 몇 초에 그거를 했었냐면, 자, 이쪽에 해당되는 t1초, 이때 해당되는 t2초. 자, 이런 식으로 t3, 이런 식으로 자, t1, t2, t3일 때 저는 속력이 30km였어요. 맞나요? 자, 그럼 조금 바꿔가지고 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속력을 한 50km라고 볼게요. 자, 50km의 속력으로 달렸던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보니까 자, 이때랑 이때. 자, 이때는 속력이 50km로 달렸었죠. 맞나요? 자,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자,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 그래프가 하나도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 30km와 50km의 속력을 반드시 갖는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간단한 날씨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18도에서부터 해서 자, 최고 기온이 22도씨.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자,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날씨가 어떤 기온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자, 예를 들면 19도 존재했을까요, 오늘? 자, 오늘 19도일 때 존재했었습니다. 자, 20도일 때도 존재했었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연속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연속함수로 온도를 체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함수를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구간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fc 콜 사인 c가 구간 1, 2에 존재할 것이냐 라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줄 구간은 뭐냐면 1부터 2까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내에서를 생각해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fc가 4가 되게끔,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자, y 콜 4가 되게끔 하는 이 직선과 교점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그 값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죠. 그쵸? 자, 그리고 fc가 3이 되게끔,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y는 3이라는 직선을 그려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쭉 내렸을 때 나오는 값이 있죠. 그 값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조건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K라는 걸로 놨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Y는 K라고 놨어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2와 5 사이에 있는 K를 놨을 때 이렇게 나오는 X값을 찾아줄 수 있죠. 자, 그 값을 우리는 C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자, 2와 5 사이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값이 반드시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이 값을 벗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1이 되게끔 하는 자, 이렇게 되는 x값은 0이죠. 이렇게 되는 x값은 0인데 그 0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지 않죠. 자, 반대로 이렇게 6이 되게끔 하는 거 또 찾아보면 이 바깥에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이 값도 1과 2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2와 5 사이에 있는 값은 어떻게든지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이고요. 자, 그것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방금 했던 내용들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만 해요. 자, 이렇게 닫힌 구간이었을 때 함수가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절대 끊어져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fa랑 fb는 당연히 같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k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k를 설정했었죠. 자, 이런 K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자, FC 콜 K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 이렇게 1과 2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번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1과 3 사이에 이렇게 구간을 정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통해서 한번 사이값 정리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1과 3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은 이 구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함수가 자, y는 2가 되게끔 하는 자, 여기 두 개의 교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자, FC 콜 2가 되게끔 하는
자, C값이 존재한가요? 자, 반드시 존재하겠죠. 자, 그 C값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그 C값이 1과 3 사이에 있나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겠죠. 1과 3 사이에. 그래서 열린 구간 1과 3 사이에 반드시 그런 C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자, 3과 1을 놓고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근데 구간 자체는 1과 3 사이죠. 그럼 여기 닫힌 구간이고 1과 3 사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부터 해서 구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노란색 친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린 뭐 할 거냐면 사이값 정리가 적용이 되는지. 자, 일단 이 그래프 자체는 불연속인 건 바로 알 수 있죠.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y가 2가 되게끔 하는,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교점이 생기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교점이 생기나요? 자, 그래서 우리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자, fc 이퀄 2인 c가 존재하나요? 자, 일단 존재 자체도 안 해요. 자, 그리고 그럼 존재 안 하니까 당연히 1과 3 사이, 열린 구간 1, 3 사이에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볼 수 있냐면 반드시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일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닫힌 구간 내에서 생각한다는 것과 연속일 때 생각해 준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문제 3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 풀어봤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 참수에서 fc 이퀄 1인 c가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린 뭘 볼 거냐면 차근차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x는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서 연속이 되죠. 그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됐어요. 맞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뭘 해줄 거냐면 0과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미안해요. 여기 0이죠. 자, f0을 계산해주게 되면 f0은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0제곱 더하기 0이니까 0이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게 됐을 때는 4 더하기 2니까 자, f2는 6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럼 0과 2 사이에 1이 존재해요. 맞나요? 자, 0과 6 사이에 1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만족시키는 거냐면 0과 6 사이에 임의의 실수 1을 선택한 거죠. 맞아요? 자,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위에 하나만 더 쓸까요? 자, 이거 자, f0과 1과 f2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쵸?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것이 성립하냐면 자, fc 이퀄 1인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 열린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개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걸 찾아줘서 자, 0과 2를 각각 대입을 해줘요. 자, 그래서 0일 때 대입하고 2일 때 대입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1이 존재하는가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1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 배웠던 것 중 제일 중요한 사이값 정리에서의 활용 부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와 방정식의 실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먼저 보기 전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까지도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자, Y축과 X축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있는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 두 개를 그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을 편의상 A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점을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 두 개 사이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써볼까요? 자, 여기를 FA라고 하고 여기를 쭉 연결해서 여기를 FB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fx라는 그래프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다 연결되어 있죠. 연속이기 때문에 A와 B 닫힌 구간 내에서 자, 우리는 자, 여기 제가 아무렇게나 선을 하나 잡았어요. 자, 이렇게 선을 잡았을 때 생기는 교점들 있죠.
자, 교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y는 k라고 했을 때, 자, 여기 fc 콜 k가 되게끔 하는 c값들이 반드시 존재했었어요. 반드시 한 개 존재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는 k 대신에 y는 0이라는 직선, 바로 이 직선을 놔도 상관없겠죠. y는 0이라는 직선을 놔도 상관없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 fc 콜 0인 c가 존재하죠. 존재하고 그것은 a와 b 사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fc 콜 0인 c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어떤 거냐면, 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근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같은 말로 바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근을 하나 갖게 되는데 최소한 한 개를 가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또 다른 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x랑 y축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음수고 여기는 양수예요. 자, 그럼 음수와 양수일 때, 자, 이 사이에 있는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려요. 그럼 교점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해는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함수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두 개 부호가 달라요. 자, 두 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의 근이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거고 두세 개도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개의 근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만 딱 묻는 거가 아니라 보통 어떤 형태로 출제되냐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출제가 된다거나 미정계수를 구하게끔 한다거나. 자, 그러면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여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게끔 한다거나 부호를 찾는 거나, 자,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선생님과 예제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2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0과 1 사이, 열린 구간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느냐?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fx를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라고 둘 수 있겠죠. 자, 이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자, fx는 0과 1 사이에서, 자, 여기에서 연속임은 확실하죠. 자, 이 닫힌 구간 내에서 일단 연속이 됐어요. 자, 따라서 사이값 정리를 써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럼 0과 1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f0을 계산해보면, 자, 0, 0 마이너스 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어요? 음수가 나왔네요. 자, f1 값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빼기 4니까 1이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0과 f1은 곱했을 때 반드시 음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와 1이니까.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사이값 정리에서부터 얻었던 저 결론을 통해서 자, 어떤 걸 도출할 수 있냐면, 자, 따라서 fc 이퀄 0인 c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성립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4번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봤으면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x를, 자,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fx는 닫힌 구간 0과 2에서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항함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0과 2를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럼 f0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2만 남죠. 그쵸? 자, f2 값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그러면 16 더하기 83, 24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사라지고 여기 두 개만 남죠. 그래서 40이 나와요. 그럼 여긴 양수네요. 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몇 땄을까요?
자, F0과 F2를 곱해주게 되면 음수가 나와요. 됐나요? 자,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했던 여기 내용을 그대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FC 이퀄 0인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열린 구간 0, 2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방정식의 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배웠던 내용들은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되니까 반드시 이 내용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연속함수 성질인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묻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참고로 이 마지막 세 번째 거 있죠. 자, 세 번째 건 우리가 구체적인 근을 찾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이 존재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내용을 써주면 되고요. 실제로 근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 근이 어떤 값을 갖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찾고 싶을 때는 이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원래 기출문제 분석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계속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자, 기출문제 분석은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오프라인 시간에 유인물로 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걸로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